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방금 전에 청약통장 설명하다가 굉장히 열변을 토했는데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청약통장을 못 써봤어요. 못 써봐서 이거에 대한 좀 약간의 한이 있어서 열변을 토했는데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열변을 토한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청약통장 말고 지금 제가 다시 다른 설명을 드려보는데 부동산 매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내용만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참고가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아예 저랑 다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앞서서 청약통장을 설명을 드려서 제가 생각했던 부동산 매수, 제가 생각했던 부동산 그림 이런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청약통장이랑 살짝 비례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반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제 동일한 투자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20대 중반에 시작을 했어요. 25살 때 직원으로 있다가 7살 때 제 거를 차리고 지금 30 후반 막바지인데 부동산만 한 것만 하면 사실 짧지는 않아요. 짧지는 않은데 제가 20대 때 후반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도 않았고 막 이렇게 요동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월세 투자거든요. 월세 투자. 근데 월세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미래 가치가 있는 데에다가 사놔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인천에서만 부동산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야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좁아져요. 인천 거밖에 안 사게 되고 내가 업무 보는 그 섹터 안에서만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뭐 미숙하니까 뭐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 집, 내 바운다리 안에 사는 게 가장 우선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20대 후반부터 이제 약간의 돈이 축적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부동산 길이 맨 처음에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가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주인집이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고 월세가 나오는 이제 원룸 건물을 소유하는 게 그때 당시에 꿈이었어요. 20대 후반에. 왜냐면 그때 업무를 보고 있었고 월세가 잘 나오는 건물들은 보통 한 8억 선 정도 되는 건물에 500만 원 정도 가까이 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건물 하나 있으면 일 안 해도 되겠는데 20대 후반이니까 당연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접근이 어렵죠. 그 시기에 7, 8억에 해당하는 돈에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생각을 다르게 했죠. 다르게 한 게 뭐냐면 오피스텔 한 동이 있으면 그 오피스텔의 한 라인을 한 층을 다 사버리는 거야. 오피스텔이 보통 한 6천, 7천 정도 잡으면 실투자 금액이 2천이면 매수는 돼요. 사실 조금 대출을 많이 끼워야 되지만 뭐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50% 정도에 대한 현찰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한 40% 뭐 매매 금액에 이제 한 3, 40%의 현찰만 있으면 대출 끌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매수는 돼요. 그래서 건물 한 동은 진입 장벽이 이제 좀 크니까 오피스텔에 정남향 안 막힌 거 한 줄을 다 사자. 그리고 내가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1층 부동산 사장한테 맡겨서 그냥 나는 놀러 댕기자. 그때는 이제 다시 건물에 대한 장벽이 높으니까 마음을 바꿨죠. 막히지 않은 한 라인을 통째로 사든가 그래봐야 10개죠. 10층이니까 15층 해봐야 15개. 그리고 한 층을 그냥 내가 내 소유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팔고 돈 필요할 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층을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이건데 이것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려워요. 왜냐면 오피스텔이 취득세가 높아. 취득세가 높아서 사실 쳐다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그래서
마지막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30부터 40살까지 1년에 하나씩 집을 한 채 사자. 그 대신 월세를 놓고 재개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을 사재기를 하자. 왜냐면 그때 당시에 10년 전이죠. 1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초창기 분위기라 굉장히 재개발에 대해서 꿈틀꿈틀 되게 많이 그랬어요. 모든 지역을 다 가면 재개발 진행하자, 재개발 진행하자, 재개발 진행하자. 기존에 안 됐었던 지역도 마무리 단계가 가는 지역도 많았고, 그래서 10년 전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재개발로 꿈틀꿈틀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부동산 연차가 한 5년, 7년? 아니지 6년 차? 5, 6년 차에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1년에 집 한 채씩 사자. 31살에 하나, 32살에 하나, 40살에 10채를 만들어서 다 월세로 하면 어차피 건물 소유한 것처럼 월세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재개발이 되고 저기가 재개발이 되고 어차피 다 재개발 지역이니까 재개발되면 팔고 재개발되면 팔고 여기 사는 거 재개발되면 팔고 해서 재개발이 되면 또 5천 1억씩 이득을 볼 거다 해서 목표가 10채 사는 게 목표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집을 사재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벌면 사고 벌면 대출받고 벌면 사고 해서 한 게 제가 33이 되니까 6채가 되더라고요. 6채가 오피스텔, 빌라, 저층 아파트 다 합산해서 6채 정도가 마련이 되고, 그때 부동산도 잘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직원분들도 좀 숫자가 조금 있으셨어요. 그때 하다 보니까 이게 목표랑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제가 계약하면 제 수익이 들어오죠. 직원분들이 벌어다 주시는 수익이 있고 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커져.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시 바뀌는 거야. 아, 이걸 굳이 한 채씩 살 필요가 없는데, 귀찮은데, 이 돈이 더 큰데. 그래서 이제 건물 짓는 거를 조금 배워보자 해서 아예 방향성을 틀었다가 망했어요. 아예 방향성을 틀었다가 망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처음에 건물 한 채를 사서 건물주가 되자. 귀찮네. 차라리 오피스텔 한 줄, 한 층을 사서 필요할 때마다 팔아먹고, 필요할 때 다시 사고, 돈 모이면 사고, 필요할 때 팔아먹고, 내가 굳이 뭐하러 관리해. 1층 부동산 사장님한테 맡겨서 그냥 놀러 댕기자. 근데 나중에 갔더니 1년에 한 채씩 10채를 사서 다 재개발 지역이니까 하나씩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 올라오면 채고, 하나 올라오면 채고, 하나 올라오면 채서 팔아먹고 그 사이에 월세를 받고. 그래서 이게 점점 바뀐 것 같아요. 그 대신 저는 직업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막바지에 걸려놨다가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건물 짓는 거 따라다니다가 이제 좀 말아먹은 케이스기는 한데, 그때는 그런 그림을 조금 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초창기 때 제가 먼저 조금 이제 이게 저보다 훨씬 더 저는 못 사는 편이니까 저는 이제 평민 이하인데 먼저 벌려놨죠. 친구들보다 제가 제일 먼저 벌려놓기는 했어요. 왜냐면 직업이 이거니까. 근데 청약통장을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청약통장이랑 갭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한 6개 만들어 놨더니 월세가 한 300선 들어와요. 은행이자 다 빼도 300선이 순마진으로 떨어지는데 1년 모으면 3,600이죠. 그리고 3년 모아야 1억이에요. 3년 모아야 1억인데 그렇게 해서 몇 년 뿌려서 지금 30살 후반이 된 건데, 이제 코로나 때 다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하나씩 팔아먹기 시작했는데 청약통장을 저는 못 썼단 말이에요. 왜냐면 집이 있으니까. 유주택자, 다주택자라 집이 있으니까 청약통장을 못 써먹었는데, 청약통장을 제대로 한 건 딱 터트리신 분들이 저보다 수익이 높아요. 왜냐면 2, 3억 정도의 갭 차이를 볼 수 있었으니까. 저는 몇 년을 고생해서 이렇게 해서 그 돈이 완성이 된 거고, 물론 6개가 전부 다
하나 팔면 한 2천 이상씩 남았어요. 많이 남는 건 3천 이상씩도 남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청약 통장 하나 제대로 쓴 게 수익이 더 높네. 그래서 약간 제가 먼저 서둘렀다라는 거는 조금 후회도 있고 후회도 있고 뭐 배운 것도 있고 뭐 지금 40부터 50까지 다시 하면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전부 다 물어보는 게 뭐냐면 부동산 사는 거를 부동산이라는 거를 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투자가 아니고 그냥 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너무 이게 계산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목돈이니까 이해는 해. 목돈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냥 사야 돼. 그냥 자동차 사는 것처럼 그냥 바쁠 때 되면 사는 거고 살 때 되면 사는 거고 그냥 여유가 있어서 그냥 좀 세컨카 끌고 싶으면 사는 거고 뭔가 커피숍을 차리고 싶은데 위험성이 있어. 그럼 그냥 부동산 사는 거야. 적금을 3천짜리 만들어놨어. 그럼 부동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사면 부동산 다가가기가 사실 쉬워요. 내가 돈을 모아서 5억짜리 집을 다가간다?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근데 내가 전세가 2억 정도 있어. 그럼 대출 뽑아서 집을 사야지. 그럼 다가가기가 쉽지. 근데 겁이 나니까 이제 못 사죠. 투자를 못 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사야 돼. 이거는 뭐 제가 직업상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보다 대출이라든지 이제 매매 금액이라든지 조금 더 이제 좀 융통성 있게 매수가 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를 매수를 할 때는 쉽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못 사. 그리고 미리 사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뭐 별도의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부동산 매수를 하지는 않아요. 않은데 부동산 매수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이 안전하지 않아서 투자를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직업이 부동산이니까 그냥 하기가 싫어. 직업이 부동산이라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은 마음보다 내 세포가 야 다른 거에 사고 쳐 이런 이제 주파수가 터지기 때문에 부동산이 안전하고 부동산이 가장 완벽하다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직업이니까. 근데 뇌 세포가 자극을 하니까 계속 주식했다가 코인 바라봤다가 다른 거 바라봤다가 투자 바라봤다가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뭐 사실. 근데 부동산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가가시면 쉽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뭘 말씀드리고 갑자기 이렇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바라봤던 부동산 길이구나. 우선은 쉽게 다가가시면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원위치지만 죄송해요. 근데 젊었을 때는 건물주, 그 다음에 건물주가 귀찮을 것 같아. 그래서 한 주를 산다. 근데 이것도 현실상 살짝 어렵네. 그래서 그냥 저렴하게 나오고 월세 놓기 쉽고 재개발되는 거를 한 채씩 사재기를 하자. 1년에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1년에 하나. 근데 불경기 때려맞고 코로나 터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채씩 팔기도 했지만 이제 그거죠. 내 집을 부동산 업자니까 내 집을 지어서 팔자. 내 집을 짓는 기술만 배우고 배우면 이게 더 돈 벌기가 쉽다. 그래서 앞서 배워왔던 거를 다 여기다가 저는 투자를 했지만 한번 말아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 집을 지어서 판다. 이런 건축주의 입장은 지금 사실 좀 배우기는 했지만 있는 돈을 까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이 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오신 분들이랑 부동산 대화를 하면 사실 경매 아니면 토지밖에 없어요. 경매를 해서 큰 공장, 그 다음에 뭐 상가주택 이런 거를 경매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토지를 사재기를 해라, 토지 사재기를 해라, 이런 식의 대화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토지예요, 토지. 근데 저는 아직 젊고 미혼이라 미래에 대한 그 투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투자를 했을 때 즉각 뭔가 돈이 떨어져야 저도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장기적인 투자는 사실 이제 어렵죠. 땅 같은 경우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몇만 원짜리가 수두룩하죠. 근데 그게 평당 100만 원만 돼도 뭐 거의 뭐 100배 뛰기죠. 사실 100배 뛰기인데 세금 낼 거 내도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어마어마한 수익인데 사실 너무 어려운 내용 같아요. 그거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저도 토지만 보겠죠. 경매는 지금 하지는 않는데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배워왔을 때가 이게 좀 얘기가 샜는데 경매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배워왔을 때 미분양 사태였어요. 제가 일을 한참 배울 때 전성기일 때 부동산 첫 번째 전성기로 일을 배우고 있을 때 미분양 사태가 터져서 경매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현찰 주고 가서 사면 됐으니까. 그래서 청약 통장도 의미가 없었고 경매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었는데 그래서 경매에 조금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경매는 사실 빌라 아파트보다는 상가급 이상, 건물급 아니면 진짜 토지로 바라보면 또 경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기가 왜 이렇게 샜는지는 모르겠는데 경매는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약간의 자금만 있으면 낙찰 금액에 대출 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저도 결국에 지방의 토지들을 많이 쳐다볼 것 같아요. 지금도 시간이 되면 이제 뭐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토지 검색도 하고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검색하고 전원주택 검색하고 땅 검색은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이거는 좀 여유가 있을 때죠. 지금은 돈 벌 나이라 우선은 나중에. 자, 부동산 다가가는 내용도 그렇고 저도 인천에 그냥 되게 낮은 평민 국민 수준이라 그냥 생각하는 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건물주 그리고 이 오피스텔 그냥 다 내 거면 좋겠다. 똑같죠? 그리고 여기저기 재개발 때문에 빌라 이렇게 몇 개만 사놔서 하나만 재개발 터져도 이게 얼마냐 생각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딱 그거죠. 이거 내가 짓고 팔고 하면은 마진이 높겠다. 내가 짓고 내가 직접 팔고 해서 돈 내가 다 가져가면 사실 이거만큼 좋은 게 없죠. 근데 저는 여기서 살짝 말아먹었고 이대로 쭉쭉쭉쭉 가면 일반인 분들이랑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랑 생각은 사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별반 차이는 없어서 제가 생각했던 20대 후반 한참 일할 때 그리고 지금 그리고 돈을 까먹었을 때 이거를 뭐 간단하게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은 되실라나?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집 사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간단하게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금방 늘어요. 금방 집 사는 숫자가. 자, 간단하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부동산 내용 좀 설명드렸고요. 저랑 생각이 아예 다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먹고 산 방법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